오늘 제가 어시스트를 2개나 한 비결이 뭐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을 챔스 보내고 싶었어요. 웨스트햄전 무승부를 거두면서 불안함이 엄습하던 토트넘 팬들이었지만 최근 경기 결과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챔스 경쟁자들이 알아서 자빠져주며 승점을 마구 드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대0으로 뒤지던 스코어를 3대2로 뒤집으면서 역전승을 따내나 싶었으나 경기가 끝나기 2분 전 각각 100분과 101분에 연이어 2골을 연달아 먹히는 충격적인 연속 실점으로 4대3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챔스 진출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4위를 노리는 토트넘을 가로막는 최대 경쟁자인 아스톤 빌라가 브렌트포드와 3대4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토트넘은 다른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의 유럽 대항전 결과에 기댈 필요 없이 자력으로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아스톤 빌라를 상대했던 토트넘 소속의 수비수이자 현재는 브렌트포드로 임대가 있는 손흥민의 동료인 레길로는 무려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선전에 가장 공헌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무승부를 내 절친 손흥민에게 바친다고 말하면서 언론과 매체들은 그동안 안일한 집중력으로 비판받아왔던 선수인 레길론이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주며 승리에 공헌한 것이 바로 손흥민과 토트넘을 위해서였고 이 두 선수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이길래 벌써 새 시즌이나 임대로 다른 팀을 전전하는 와중에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냐면서 손흥민과 레길론의 우정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떠난 전 토트넘 선수들에게 항상 이름이 거론되고는 하는 선수였습니다. 카일 워커, 에릭센, 루카스 모우라, 델리 알리 등등 그들은 토트넘을 떠난 후에도 손흥민을 잊지 않았고 주요 매체에 출연하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항상 강조했었는데요. 특히 아직까지도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카일 워커는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그 시절 토트넘 선수단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스쿼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트로피를 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팬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워커는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야 말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선수였다며 손흥민과 함께 뛰며 우승컵을 같이 들어올리는 순간을 항상 그려보고는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수들이 다른 클럽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토트넘의 스쿼드를 보면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 어떤 클럽으로 가도 주전으로 뛰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골키퍼는 요리스고 나와 데니로즈, 베르통원과 토비 알더베이럴트 그리고 알리와 에릭센, 케인과 손흥민의 데스크라인은 유럽 최고의 공격진이었다. 아마 그때는 선수들의 경험치가 부족했던 것 같다. 만약 스쿼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3년 정도 함께 뛰었다면 우리는 우승을 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 시절은 손흥민이 완벽하게 월드 클래스로 올라서 있던 시기도 아니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공격수가 될 것이라고 구단의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었다. 이적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그때 멤버들과 소니와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을 상상하고는 한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아쉽다. 손흥민이 아직까지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것이. 하지만 내가 계속 팀을 옮기고 트로피를 더 추가해도 그 시절 소니와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워커의 인터뷰를 본 몇몇 토트넘 팬들은 팀을 버리고 떠난 놈이 이제 와서 뭘 챙겨주는 척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워커와 손흥민이 서로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팬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다른 팀으로 이적했어도 토트넘을 향한 워커의 애정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메신저가 문제라 해도 메시지에는 전혀 틀린 말이 없는데요. 동시기에 맨시티와 리버풀이 무서운 성적을 내면서 여전히 토트넘의 스쿼드가 유지되었다 해도 맨시티와 리버풀의 승점 98점, 99점, 100점을 제치는 일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시기에 아직 어렸던 토트넘 주전 멤버들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적어도 컵대회 트로피 정도는 땄을 것이라는 얘기이죠. 워커는 이날 팟캐스트에서 토트넘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손흥민 얘기를 그보다 더 몇 배는 많이 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토트넘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손흥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장 완장을 달기 전에도 손흥민이 그동안 라커룸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높은 선수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써 3년째 임대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레길론이 아직도 손흥민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닌데요.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 출신으로 한때는 스페인 내에서 엄청나게 기대받던 레프트백이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나 팀의 선수가 없을 때는 윙어로 출전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토트넘은 이런 라리가의 특급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영입을 성사시키면서 레길론은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길론의 토트넘 생활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적 능력이 뛰어나긴 하나 레길론은 시야가 좁은 데다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몸싸움에 버틸 만한 피지컬이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수비 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상 토트넘의 실점 장면에 관여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레길론은 런던 생활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는데, 레길론은 따뜻한 기후의 스페인 출신 선수이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항상 흐린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영국의 날씨와 상이하게 다른 음식 문화는 레길론의 토트넘 적응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레길론은 비록 실력 부족으로 현재 토트넘에서 3년째 임대 생활을 다니고는 있으나 그래도 최근 2년간은 전부 프리미어 리그 클럽에서 임대를 다니고 있는 만큼 이제 별 무리 없이 영국 생활 적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레길론은 인터뷰에서 영국에 적응하는 것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손흥민의 미담은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정도인데요. 특히나 토트넘으로 건너온 외국인 용병들의 입에서는 항상 손흥민을 향한 신뢰와 애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 건너온 선수이고 유럽 내에서 건너온 선수들도 이 정도로 타지 생활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하물며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차이는 더욱 심했겠죠. 그렇기에 어느덧 베테랑 멤버가 된 손흥민은 외국인 용병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레길론은 바로 직전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장 라모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건을 겪기까지 했는데요. 훈련 도중 레길론과의 경합에서 밀려나며 공을 빼앗긴 라모스는 돌연 화를 내며 레길론을 향해 공을 걷어차면서 인성질을 시전했습니다.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축구의 레전드 그리고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레길론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팀 동료들조차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도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라모스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는 레길론에게 공을 다시 한번 더 걷어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괴롭힘과 명백한 폭행 사건에 가까웠으나 라모스는 경기 후 여론을 의식했는지 레길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지만 이날 레길론은 라모스의 깡패짓과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팀 동료들의 행동에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다음 이적 시장에서 레길론은 곧바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레길론이 토트넘으로 와서 곧바로 만난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가진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 클럽에서 유럽 최악의 인성을 가진 주장을 겪었지만 곧바로 이적한 다음 클럽에서 모든 선수들의 존경을 한데 받는 미래의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과 챔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레길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2개의 어시스트로 빌라와 에메리 감독을 물먹인 것이죠. 레길론은 소속 구단 토트넘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손흥민을 위한 마음이 더 커다랬을 텐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브렌트포드의 승리보다 가장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했을 정도이니 임대를 전전하는 와중에도 이 둘의 사이는 그야말로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길론이 가져다 준 무승부로 인해 이제 토트넘은 2경기를 덜 치르고도 고작 3점 차에 불과한데요. 다음 노팅엄전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곧바로 4위에 안착하며 근 몇 년간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